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정말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죠. 경기가 좋은데도 왜 실업자는 항상 존재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랑샤 교재를 바탕으로 이 개념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는 경제가 성장한다, 주가는 오른다 하는데 왜 내 주변에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친구나 가족이 있을까요?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절대 0%가 될 수 없는 실업률. 바로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실업 문제를 이해하려면요. 뭐니 해도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 바로 내 월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여러분과 저, 바로 우리 근로자의 입장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수식, 블랑샤 교재에 나오는 임금 결정 WS 관계식인데요. 딱 보면 머리 아프다 싶죠? 괜찮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로자가 원하는 명목 임금, 즉 월급 액수 W는요. 앞으로 물가가 어떨지에 대한 예상 PE와 그리고 실업률 U 및 기타 요인 Z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이 변수들을 하나하나 맛있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통장에 300만 원이 딱 찍히는 그 숫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300만 원으로 내가 뭘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 구매력이 중요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명목임금이라고 하고요. 그 돈의 진짜 구매력을 실질임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건 바로 이 실질임금입니다. 자, 다시 수식으로 돌아와서요. 근로자의 협상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두 녀석이 바로 저 F 함수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U, 실업률이고요. 그리고 Z, 기타 변수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월급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건 진짜 줄다리기랑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실업률이 높다, 즉 나 말고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근로자 힘은 약해지고 월급 많이 주세요 하기가 힘들어지죠. 반면에 정부가 실업급여 같은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당장 일자리를 못 구해도 버틸 힘이 생기니까 좀 더 배짱 있게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모자를 바꿔 쓰고 사장님 입장에 한번 되어보죠. 기업들은 과연 제품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요? 여기서 마크업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기업이 붙이는 이윤,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직원 월급이라는 비용 위에 자기네들 이윤을 얼마만큼 붙여서 팔 건지 그걸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기업이 가격을 정하는 건 생각보다 공식이 간단해요. 직원 월급, 즉 생산비용 W에다가 자기네들 이윤 M을 딱 얹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최종 가격 P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방금 본 그 가격 공식을요, 살짝만 비틀어 보면 바로 이 가격 결정 PS 관계식이 짠 하고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업이 이 정도 실질임금은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기업이 주려는 실질임금은 오로지 자기들 이윤, 즉 마크업 M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클레이맥스입니다. 근로자들은 이만큼 받고 싶다고 하고 기업은 이만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먼저 근로자의 요구사항부터 그려볼게요. 가로축은 실업률, 세로축은 실질임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업률이 낮아져요. 즉 일자리가 넘쳐나요? 그럼 근로자들 목소리가 커지겠죠? 월급 더 주세요 하고 요구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임금 결정 Y스 곡선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즉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기업의 입장을 한번 얹어볼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아까 뭐라고 했죠? 기업이 주려는 실질임금은 실업률과 상관없이 오직 마크업 M으로만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선 그냥 쭉 뻗은 수평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두 선이 만나는 저 지점, 점 A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바로 균형점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과 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이 딱 맞아떨어지는 유일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실업률. 이걸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바로 자연실업률, U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실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예요. 그럼 교수님, 이 자연 실업률은 한번 정해지면 절대 안 바뀌는 건가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 자연 실업률을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정부가 실업급여를 더 많이 주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들 입장에선 좀 더 배짱이 생기겠죠? 아쉬우면 다른 데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럼 같은 실업률 수준에서도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 결정 곡선 WS가 그래프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균형점이 바뀌면서 자연 실업률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기업 쪽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해보죠. 시장의 경쟁이 줄어들어서 몇몇 기업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됐어요. 그럼 이 기업들은 이윤, 즉 마크업을 더 높게 책정하겠죠? 자, 그럼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격 결정선이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결과는 이건 역시 자연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배웠는데요. 배운 내용 한번 싹 정리하고 여러분이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연 실업률은 근로자의 임금 요구 WS와 기업의 가격 결정 PS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거. 둘째,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업급여 같은 제도, Z나 시장의 독과점 정도, M 같은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바뀌면 자연 실업률 자체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특히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연 실업률이 경제 구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라면 과연 우리 사회가 목표로 해야 할 바람직한 자연 실업률은 도대체 몇 %일까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죠.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